추월은 만정하고 산호주렴 비쳐들째 청천의 외기러기는 월하에 높이 떠서 뚜룩길룩 울음을 울고 가니 심황후 반겨듣고 오느냐 저기러가 너 무산 설음 있어 저리 슬피 울고 오느냐 소중랑 북해상에 편지 전튼 기러기냐 항주 도화동을 각을 나거든 편지 일장 전해다오 방으로 들어가 필목을 내려놓고 한자 쉬고 한숨 쉬고 두자 쉬고 아 눈물이라 글자가 모두 수목이 되니 언어가 오착이구나 편지를 손에 들고 창을 열고 나서 보니 기러기는 간 곳이 없고 창망한 구름밖에 별과 달만 뚜렷이 밝았구나.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요즘 토일 드라마 정년이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회차가 거듭될수록 다음 회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린 대목은 드라마에서 정년이가 첫 오디션을 보는 장면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 추월 만정이죠. 제목을 풀이하자면 가을달은 뜰 안에 가득하고 라는 뜻입니다. 이 달빛 가득한 가을밤에 왕후가 된 심청이가 뜰을 내다보며 너무나도 보고 싶었을 신봉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대목입니다. 날아가는 외기러기에게 아버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처절하고 순수한 심경이 잘 나타나 있죠. 편지를 쓰려 할지 한자 쓰고 눈물 짓고 두자 쓰고 한숨 쉬니 눈물이 먼저 떨어져서 글자가 수묵이 되니 눈물이 흘러서 글자가 수묵이 되니 라는 뜻은 참 아름답고 처연한 표현입니다. 항주 도화동을 각을 나거든 편지 일장 전해다오 울고 있는 기러기에게 아버지에 전할 편지를 대신 전달해달라는 뜻이겠죠. 편지 접어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나서 보니 기럭은 갈 곳 없고 창망한 구름밖에 별과 달만 뚜렷이 밝았구나. 편지를 다 써서 전달을 하려 하니 기러기는 날아가고 없고 별과 달만이 하늘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판소리가 현재 대중화되지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인들이 들어도 가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가사를 읽고 이해하며 들어보는 드라마 속의 추월만정은 확실히 다를 거기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는 중에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구슬아기와 호동왕자 재밌게 보고 계실 건데요. 호동왕자 낭랑공주의 설화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작가는 그리고 웹툰의 작가는 우리가 아는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외에 구슬아기라고 하는 인물을 추가로 등장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연출가이자 극작가인 동랑 유치진의 계몽 사극에서 가져온 내용이더라고요. 1948년 평화신문에 연재된 뒤 시공간 무대에 올려졌던 오막 희곡입니다. 이 작품은 자명고, 원술랑 등과 함께 역사를 빌려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정통적인 낭만 사극이라고 합니다. 이 희극은 아버지의 붕당 싸움에 희생된 정도령과 구슬아기의 슬픈 이야기라는 작가의 작품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에 격렬했던 당파 싸움을 빌려 광복 직후의 혼란스런 정치, 사회 상황을 풍자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권력을 향한
음모, 모함, 암살 등 조선시대 관정사의 이면을 작품화한 희곡으로서 추악한 정치 이면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음모의 명수인 한 세도가 정판사에 의해서 다른 세력인 김판서가 무참하게 몰락하는 이야기로 짜여져 있으며 작품의 무대도 김판서의 아내와 딸 구슬하기가 숨어 지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세도가 정판서의 아들 정도령은 당파 싸움을 혐오하는 화평주의자로서 자기 아버지에 의해 희생된 김판서의 딸 구슬하기를 사랑하고 동정합니다. 가련한 구슬하기에 대한 동정과 사랑은 결국 정도령으로 하여금 권력에 대한 증오와 저항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원수인 정도령의 아버지에게 복수하러 잠입해 들어갔던 구슬하기 또한 정도령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복수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결국 두 남녀의 정사로서 끝을 맺고 만다는 애화입니다. 왠지 드라마 정년이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주인공인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는 대신 목련공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구슬하기 캐릭터가 등장해서 호동왕자를 꼬드기려 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유치진의 작품 중 자명고도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모티브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극작가 유치진은 청마 유치환의 형이기도 합니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 조선 총독부의 지원으로 친일 연극을 다수 공연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인데요. 1958년 현재 서울예술대학의 전신이 되는 한국연극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동랑 유치진은 일제양날한 압박 속에서도 창씨 개명만은 끝까지 거부했던 유일한 연극인이기도 합니다. 동랑이 44년 동안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이 땅의 공연예술 진흥을 위해 온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일제의 강권에 의해 이루어진 5년간의 실수만을 침소봉대하여 해석함으로써 동랑 유치진이 우리 현대 연극사에 남긴 거대한 공로가 폄훼되고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심청가 중 추월만정, 이 곡을 당대 최고의 절창이었다는 이화중선 씨의 노래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화중선 씨는 드라마 정년이에서 정년이 모친의 모델이 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카드로 첨부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들어주시고요.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